집을 살 때 신축이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1순위로 봐야 되는 걸까? 네. 무조건 최고로 늦게 입주한 시기인 아파트가 최고일까? 너무 좋긴 해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신축은.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은 뭐 이제 거의 절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요즘 신축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솔직히 요즘요, 이게 네. 만약에 그 집을 살 때 네. 사람들이 가장 좀 우선시 좋아하는 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신축? 이렇게 너무 쉽게 맞춰버리시면 아니, 요즘 너무 이제 신축에 대한 그 뭐랄까 그 선호도? 네. 네, 뭐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이제 약간 일방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뭐 뉴스에도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신축이 또 없다 보니까 네. 뭐 신축 품귀 현상. 네. 근데 너도 나도 신축이 최고다. 이래서 신축을 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주택보다 똘똘한 한 채가 먼저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신축에 대한 이 갈망, 네. 그리고 욕망 이런 게 점점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뭔가 집을 살 때 신축이 진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1순위로 봐야 되는 걸까? 네. 무조건 최고로 늦게 입주한 시기인 아파트가 최고일까? 네. 이런 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신축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신축을 거의 한 근 10년째 계속 신축에만 살고 있는데 네. 너무 좋긴 해요. 맞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신축은. 그래서, 얘기 들으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구축은 뭐 이제 거의 절대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근데 요즘 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신축이 마냥 이제 좋아질 것만 같은 상황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들긴 해요. 근데 평상시에 얘기 들어보면 이 커뮤니티라던가 네. 뭔가 뭐 집 안의 구조라던가 이게 정말 구축이랑 다르게 너무나도 편하고 잘 돼 있어서 네. 괜찮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일단은 건설사가 신축을 할 때는 집을 잘 지을 것이라는 신뢰감과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지어졌을 때, 그러니까 저는 그 신축을 들어가서 이제 하자 점검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저는 운이 좀 좋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자가 사실 거의 없는 집에 살았었어요. 네. 근데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신축이 뭔가 이제 불안한 집으로 변모하고 있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잖아요. 일단은 가장 먼저 이제 이 불안함을 시작한, 그게 이제 광주의 아이파크 이제 짓다가 무너진. 맞아요. 근데 저쪽 이게 만약에 그냥 이때 안 무너지고 지었어요. 근데 살고 있는 도중에 이게 문제가 돼서 무너졌다. 그러면 이제 인명 피해가 날 수도 있고, 이 재산상의 피해를 이제 건설사가 지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그냥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또 순살자이. 콘크리트 벽이 무너져 내린 건설 현장. 철근이 삐져나와 이리저리 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 막 나오는 게, 이제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네네. 장마철에 비 한번 내렸더니, 뭐 워터파크에 왔냐. 아파트 출입구와 공용시설, 보행로 등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온 계단이 다 물바다가 되는, 네네. 그런 상황. 그 하자 점검을 하러 갔는데 20평 아파트에 120개의 여개의 하자가 나왔더라.
지금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특정 현장에만 간간히 네. 나타나는 문제였다라고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게 뭐 그냥 비일비재하게 지금 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우리 눈으로 드러나는 하자들이 사실 있지만 이게 속 안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드러나지 않은 잠재적인 이런 그렇죠.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꽤나 오래 정말 이 부실 시공을 했던 현장들이 꽤 있었어요. 진짜 보니까 위험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실 현장이 이제 많아지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 네. 이제 오히려 신축이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지금같이 신축 선호 현상이나 네. 이런 게 약해지면서 오히려 신축을 기피하는 예.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격도 더 떨어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요, 소장님. 네.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큼직큼직한 게 진짜 주차장이 무너지고, 네. 뭐 이게 막 워터파크가 되고, 막 순살 자해가 되고, 되게 불안해할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네, 네, 네. 이미 인식 속에는 신축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게 자리 잡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네. 전혀 그런 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뭘까 도대체 좀 더 쌓여야 되는 건가 뭘까 좀 궁금해요. 네, 사람이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일종의 약간의 왜곡이나 아니면 이제 숨기려고 하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게 네. 제가 실거주는 일도 없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실거주 입장에서 보면 이런 아파트들은 기피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거주는 일도 없이 이게 가격하고 연동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가격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자, 지금 이게 이제 시장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시장하고. 시장이 조금 상승장, 화랑장이면 어쨌든 이런 아파트들도 다 가격이 올라요. 이런 부실 시공이 됐다는 이슈가 있어도. 그렇죠. 가격이 다 올라요. 가격이 다, 왜냐면 전체가 다 오르니까 이런 아파트들도 그런 거를 좀 지나면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이슈가 있는지도 잘 모르거나 있어도 뭐 가격 오르는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거나 버티고 있으니까 이런 하자의 이슈가 묻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왜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인식 속에 이제 불안한 이슈로 자리 잡을 수 있냐 이 얘기를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하락장이 되잖아요. 네. 하락장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아파트들도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네. 떨어지는데 이제 하자의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하자는 불안한데 그러면 가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일치성이 있는 맞물리는 거잖아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치성이 없는 거예요. 일치성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가격이 더 중요한데 오르거나 버티고 있으니까 하자 이슈가 묻히는 거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하자의 이슈와 떨어지는 이슈가 동일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는 신축 이슈가 좀 불안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일단 가격이 먼저라는 거네요. 그렇죠. 가격에 반영돼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이런 걸 보면요. 지금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의 민원도 되게 댓글도 되게 많고 네. 실제로 이런 건 정말 부실시공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위험하다. 이게 그렇죠. 사람이 네, 진짜 맞아요. 뭐랄까요 좀 목숨이 달린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건설사도 이제 이런 거를 다 보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걸 보고 이제 좀 더 이상 이렇게 위험하게 지으면 안 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이런 부실 시공의 이슈는 좀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네. 지금의 일어나는 하자의 문제가 사실 뭐 어떤 일시적인 경영자의 일탈? 뭐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냥 뭐 일시적인 일회성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지금 이 하자가 많이 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게 현장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이 과거와 지금 현재의 현장, 그 공사 현장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달라졌다. 이걸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저거는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죠. 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노가다 현장에서 저는 아르바이트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가보면 다 한국 사람들이고 다 숭늉공이었어요.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은 것 같거든요. 요즘은 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요즘 일당이 세거든요. 예, 일당이 세서 들어오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오래 일하는 친구가 또 없대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현장에서 이 숙련된 기술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사실 좀 잘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인드가 있냐면 일종의 수제자 같은 사람. 예.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오래 하거나 이걸 이제 내 밑에서 계속 할 애들을 이제 한두 사람 잡아서 얘네들을 이제 가르쳐가지고 내 밑에서 이제 키워가지고 같이 팀으로 크는 그런 방식인데, 젊은 친구들이 오면 이제 뭐 한국 사람이 숭늉공이 있다 치면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오래 할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들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숭늉공이라고 했죠. 외국인이거나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친구들이 왔을 때 숭늉공으로 가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거예요. 그렇네요. 뭔가 팀이 이루어져 있는데 팀 자체가 안 되니까, 인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기술적으로 좀 발달이 되어야 내가 그래도 인건비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일하면은 내가 이제 책임자로 가면서 더 일당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허드렛 일만 하는. 그러면 비전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냥 나중에는 좀 하다가 몸 힘드니까 빠져나가. 이런 식의 지금 순환이 계속 된다고 하더라고요. 말씀 들어보면 앞으로의 신축이 되게 좀 무섭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하자는 이미 깔고 가야 되는 문제인 건가? 약간 이런 그렇죠. 생각이 지금의 이제 요즘은 진짜 신축이 아마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아마 이 구독자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뭔가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언젠가는 삼풍백화점처럼 무너지는 아파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신축에 15층 이상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몇 년도 사이에 들어간 신축이 그나마 낫다. 막 이런 네네. 식으로 막 카더라 통신이 진짜 많잖아요. 그만큼 이 불안감이 다 사람들 사이에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제 나중에 보면 신축도 이제 연차로 이제 좀 등급을 나누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가장 최신축에 속하는 거는 오히려 약간 기피하면서 약간 이제 시간이 가니까 네. 준신축, 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선호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신축들은 사실 하자 이슈가 거의 없고 네. 하자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수리되고 심지어는 저는 그 이제 브랜드를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괜찮지 않나요? 제가 들어갔던 아파트 중에 하자 점검할 때 진짜 단 한 건도 안 나왔어요. 하자가. 그리고 집도 너무 만족스럽게 살다가 궁금하네요. 나왔죠. 그런 집도 있을 정도로 사실 잘 지었어요. 근데 요즘 신축은 좀 불안하다. 불안하다. 그래도 살고 싶긴 한데 저는 좀 불안하긴 합니다. 네, 오늘은 이게 사람들이 신축 풍기다, 똘똘한 한 채는 역시 신축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에 반해서 이 신축에 대한 하자 이슈가 정말 끊이지 않고 있고, 이 원인을 살펴보니까 이게 어떻게 뭔가 단순 어떻게 좋게 해서 뭔가 좋아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 근원적인 게 좀 고쳐져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그게 안 될 거라는 심각한 거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신축 이야기를 좀 해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